자, 안녕하세요. 네오고시뱅크에서 이번에 경찰 실무 요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정인원 강사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하고 함께 이제 여러분이 승진을 하기까지 제가 경찰 실무를 담당하게 됐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시면서 쭉 이제 공부를 같이 하시게 될 텐데요. 다 지금 실제로 경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개념들만 딱딱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부분 대부분 이 교재는 아듀스 해가지고 아재들의 두 문자 이렇게 갖고 스터디 이렇게 갖고 나온 교재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다 두 문자 따 갖고 대부분 암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경찰 어찌됐든 실무든 아니면 채용 과정에서의 경찰학이든 대부분 거의 범위가 똑같죠. 근데 약간 출제의 강도나 출제 영역이 좀 다를 뿐이에요. 일반적인 공채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역사적인 얘기나 경찰의 학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더 60% 아니면 70%를 가까이 내고 나머지 이제 강론 파트를 적게 내는 반면 경찰 간부 이런 시험을 볼 때는 약간 이제 비율이 강론 파트 비율이 높아져요. 6대4 정도로만. 근데 아예 실무로 넘어가면 경찰학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4 정도 되고 대부분 4나 3 정도 되고 대부분 강론 문제가 그러니까 거의 실무와 관계된 문제, 법률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포인트를 조금 앞에는 경찰학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아마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두 문자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법령 문제는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통 보면요. 공채 시험에서는 집시법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 문제. 자, 그다음에 경찰 간부 문제에서는 한두 문제. 그다음에 실무 문제 가면 두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약간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필요한 법률 문제를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기본적인 구조가 조금씩 그렇게 달라요. 자, 이런 전제로 강의의 진도나 또는 포인트를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경찰 실무 승진과 관계되어 있는 영역에서 또 매년 볼 때 시험 포인트가 조금씩 바뀌는데 자, 기본적으로 경찰학에 관련된 경찰 조직이라든지 내부, 그다음에 경찰 행정학 문제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행정법 이거는 조금 관계된 부분. 근데 여러분이 행정법은 아시겠지만 질서위반행 규제법이라든지 행정절차법, 행정조사. 여러분 행정조사의 대표적인 조사기본법은 일반법이고요. 그 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불신검문이라고 요즘은 실무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예전에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직무질문이 강제수사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야차 싶으면 강제수사로 넘어가서 강제수사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영장제도잖아요. 그래서 영장을 받아오네 마네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계를 아예 그냥 발생하기 좀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수사상 문제나 이렇지 않으면 직무질문 절차가 거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진짜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집단 시위나 집회 같은 현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래도 그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치는 과정에서 이런 직무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과정이 옛날에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그런 관행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경찰학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앞부분은 좀 전에 설명과 같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문제 정도 역사적인 문제. 자, 기본적인 개념만 좀 보고요. 그다음에 두 문자 따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륙법계. 그러니까 대륙법을 쓰는 계모임이죠. 예. 그다음에 영미법계. 영미법을 쓰는 계모임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서로 조금 조화롭게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서로 혼합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륙법계를 어차피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륙법계인 독일법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죠. 독일법을 계수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미군정 하에서 저 건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요게 살짝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미법계, 대륙법계 뭐 이걸 자세하게 할 건 아니고요. 솔직히 대륙법계에서는 교황, 로마법, 자 이거로부터의 탈피 또는 이탈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서 교황의 로마법이라는 황제, 쉽게 얘기해서 황제보다도 위가 교황이었어요. 그 교황의 교권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거. 그러면 여러분 아마 역사적으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독일에서 각종 뭐 구텐베르그라든지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칼뱅이라든지 이런 칼뱅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한마디로 개신교가 많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직지신경 얘기하는데 독일 사람들 뭐 자존심 있게 얘기하는 그 성경책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철기로 만든 인쇄 이런 과정, 인쇄소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높은 나라인데 그 과정 속에서 칼뱅파, 루터파 이런 개신교들이 교황의 지위를 권한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국가 황제라는 개념과 교황이라는 게 서로 팽팽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갖고 있던 권한을 결국 황제가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과 교황이라는 교리라는 개념에서의 요게 서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국가는 교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됐으니까 법으로 움직인다라는 법치주의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요게 바로 시민혁명의 그러니까 시민혁명 전에는 왕이 곧 국가였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저거 이제 조금 화살표를 그릴게요. 이렇게 왕이 곧 국가였는데 지금은 국가 그러면 뭐로? 법치로 법치국가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종전에 요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시민혁명. 자 여러분이 요거까지는 뭐 자세히 아는 게 아니라 처음이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찰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시민혁명이 1789년에 시작되었고요. 나중에 1860년대까지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까지 길게 늘어졌지만 일단은 뭐 요거까지는 1860년대까지는 몰라도 이건 몰라도 1789년에 시작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여러분 프로이센이라는 국가는 따로 없었어요. 연맹 국가였죠.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이렇게 북부, 남부 여러 가지 국가들이 하나의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큰 조직체를 만든 게 바로 프로이센이라는 한마디 연방 국가였어요. 연방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섞여 있는 거였죠. 그 나라들 중에서 자 결국 이런 교권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그런 어떤 황제가 국가를 이루고 있다가 그러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누구예요? 시민혁명 대표적으로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이센 안에서도 프랑스가 먼저 그래갖고 여러분들 보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프랑스의 죄와 형벌 법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 연도가 시민혁명 이후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자 유럽에서는 랜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란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잉글랜드 자 여기는 뭐라고 그래? 일반 란트 그러니까 대륙에 관한 이야기를 랜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대륙법이라는 뜻이에요. 프로이센 대륙법 이게 1, 7, 9, 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94 그러니까 딱 시민혁명의 이후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여기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혁명 있게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조금 더 벗어나려고 그랬죠. 그래서 프랑스에 뭐가 나왔다? 죄와 형벌 법전 이게 딱 일반 란트법에서 독립했으니까 뒤이어서 1795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그러면 프랑스 옆 나라가 누구야?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프랑스를 보고 항상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해서 이 이후에 독일이 유명한 사건 아시죠? 크크소, 크로이, 베르크츠 알겠죠? 크로이 베르츠
크크, 크로이베르트 크, 뭐 거의 비슷한데 그 소극적 이런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소극적 이런 말을 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죄와 형벌 법전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공공복리를 위해서 적극적, 지금에 얘기하는 기초생활수급비 그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적극적 국가적인 게 뭐였냐면요. 밥은 이렇게 든, 야 화장실은 이렇게 가, 야 잠은 이렇게 자. 국민들의 삶을 다 국가가 1서부터 100까지 전부 다 마련해 준 거야. 그러니까 뭐야, 범죄가 발생했다. 그 범죄가 발생한 걸 처음으로 국가가 모든 권력작용하는 것 중에 드디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이거를 최초로 구분해서 법률을 만든 게 바로 이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죄와 형벌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국가가 1에서 100까지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왕이 했다가 지금은 법이 하는데 그 법이 하나의 법전으로 일반 란트법, 그냥 란트 하나로 다 있다가 거기서 쪼개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경찰행정과, 그러니까 일반 행정과 그다음에 사법경찰이라는 법전이 따로 분리된 게 최초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행정경찰에서 행정경찰이 자 1에서 100까지 전부 다 국민의 삶을 다 관여하다가 드디어 크크소 사건에서 뭐라고 그랬어? 적극적 작용은 하지 말라고. 뭐야? 사고가 발생하면 뒤처리만 하라고. 뒤처리만. 그래서 소극적 국가 작용에, 그러니까 여기가 점점 좁아드는 거지. 이만큼 넓었는데 점점 좁아드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일반 란트법이니까 다 들었다. 하나의 법전에. 근데 드디어 법전이 두 개로 분리됐다. 경찰이라는 법전이. 그러나서 심지어는 행정경찰에서도 소극적 경찰로 좁아졌다. 이렇게 됐던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요 사이에 이제 크크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프랑스에서도 똑같이 소극적 작용의 대표적인 법, 그러면 지방자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자치경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프랑스에서 지방자치경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법. 이건 뭐야? 지방자치제도에. 그런 말은 뭐냐면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아시죠? 아이, 그거 있잖아. 그 풍속경찰이라는 개념이 그게 처음 들어오게 된 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생은 풍경, 뭐 아시죠? 경비, 풍속,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교생, 생활안전, 뭐 생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 네 가지 중에 드디어 풍속이란 말. 그 대신 풍속이 들어왔지만, 풍속이 경찰 영역에 포함되지만 여기서도 프랑스에서도 소극적 이런 말을 쓰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독일이 먼저 소극적이란 말을 쓰고 프랑스가 뒤늦게 소극적 이런 말을 쓴 거지.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연도상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하면서 1884, 1885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경찰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들어왔다? 풍속이란 말이 들어왔다는 것은 보안경찰 안에 보안경찰뿐만 아니라 자 협의의 경찰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게 실질적으로 질서 유지와 그다음에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보호 유지, 소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념의 보안경찰과 협의의 경찰, 드디어 협의의 경찰도 풍속경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바로 요 자치경찰법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거 다 두 문자 따갖고 하셨잖아.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이러면 다 일반적으로 다 포함된 법이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분리된 게 프랑스의 죄형벌법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독일이 옆나라에서 크크소 사건. 그래갖고 이제 소극 목적으로만 국가, 경찰, 행정, 경찰 이런 것들 국가 목적에 소극적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삶을 할 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밥은 이렇게 먹고 잠은 이렇게 자고 여행은 이렇게 가고 여기는 가지 말고 이렇게 모든 걸 정하는 게 아니라 딱 문제가 발생하면 뒤처리만. 근데 여기 어디에도 이런 건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안관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분리됐고, 그러니까 사법경찰은 행정경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는 대륙법계 얘기고, 영미법은, 여러분 영미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 서부의 사나이와 그러면서 자기 집은 자기 가족은 내가 지킨다.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을에서 돈을 주고 돈을 모아갖고 저 총 막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셰인 막 이런 사람 나타나면 돈을 막 갖다 주면서 저희 마을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면서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사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뭘 줘? 뺏질 않아 주지. 보안관이라고. 자, 이 보안관 뭐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그 마을에서 자, 재산과 생명 이런 건 생신제 아시죠? 생명, 신체, 재산, 생신제라고 외우시잖아.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서비스, 알겠죠? 보안 셰리프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라는 직업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나와서 뭐 하는 거야? 범죄에 관련된 거, 그들의 생명과 재산과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일을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왜?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국민에게서 직접.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서 자치권, 그들의 주민들에 의해서 돈을 받아서 하니까 자치권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런 얘기 한다고. 자치권에 근거해서 위임을 받은 서비스 경찰. 그러니까 이 경찰이 뭐야? 사법경찰이잖아. 사법경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경찰.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미법에서는 아예 국가경찰 영역에 아예 국가경찰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미국은 아직도 총기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다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네 목숨은 네가 지켜라. 이런 베이스가 깔린 거야. 근데 우리들끼리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 그건 존 쉐인 같은 거 사는 거지. 아이, 그렇게 갖고 사가지고 그 사람이 총 뭐 겁나 잘 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는 제도가 바로 미국의, 영국의,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사법경찰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들은 하나로 뭉쳤다가 쪼개지면서 좁아지고 하는 개념은 대륙법계고, 얘네들은 뭐냐면 원래는 이만큼이라는 국가경찰이라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 경찰 영역에는 원래 처음부터 사법경찰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오히려 더 증가, 추세, 뭔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갖고 미국에서 무슨 제도가 나와요? 요즘에는 전쟁도 대신해주는 블랙스미스라는 제도도 있었잖아. 아니, 요즘에 러시아 전쟁한다 해서 러시아 보니까 저기 푸틴의 개다 뭐다 해갖고 동물 이름 써가면서 그 프리고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용병 제도는요, 솔직히 영미법에서 발전해갖고 나중에 그게 영미법에서 발전해서, 그래갖고 옛날에 또 남북 전쟁할 때 영국에서 넘어오고 프랑스에서 넘어오고, 근데 프랑스는 그게 국민들을 갖다 쓸 수 없이 시민혁명이 다 주인이 돼버리니까 프랑스 국민들을 못 쓰니까 명령 강제 못하니까 어떡하는 거야? 외인 부대 사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영미법계 그러면 경찰 영역이 점점 확대돼요. 왜? 처음부터 경찰 제도 자체가 굉장히 없었어요. 이런 제도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경찰이 없고 국가 이런 얘기만 했던 거야. 국가 그러면 생각나세요? 국가 그러면 뭐예요? 군사, 사법, 외교, 재무, 외무, 재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국가 그러면 군사, 사법, 외무, 재무, 무무. 이건 뭐야? 결국 외세 침략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또는 재난 등의 사유만 있을 때만 국가가 이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면서 국가 목적이다 라는 거 하고 경찰 목적이다 라는 건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야. 이때 국가 그러면 군사, 사법, 의무, 재무 이렇게 갖고 재난, 외부로부터의 위기 이렇고, 경찰 그러면 여기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교생. 그 다음에 뭐라 했어? 교생은 아까 유럽에서는 풍경인데 여기는 교생은 수사,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경비 플러스 여기는 수사,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미법의 개념하고 대륙법의 개념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찰 그러면 경찰은 교생, 교생, 수경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경을 얘기하든지, 국가 그러면 군사, 사법, 외무, 재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일반 란트법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뭐 하는 거야? 하나씩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나가! 그러면서 경찰은 사법경찰은 경찰이 아니야. 그러면서 행정경찰만 얘기하고 좁아진 거지 점점. 제외되고.
그 경찰에서도 적극과 소극이 있었는데 소극으로 또 좁아진 거고. 그러면서 옆나라 자치경찰 이렇게 갖고 프랑스까지도 좁아진 거고. 그러니까 개념상 대륙법께서는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거고 연맹법께서는 점점 넓어지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짬뽕이 된 이유가 아니 독일 법계를 개수했을 당시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만 끝난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광복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다 언제냐면 1789년, 1794년, 1795년, 1884년, 1885년 그 다음에 나중에 일제강점할 때 1884년, 5년 뭐 이렇게 갖고 나오고 또 1895년, 4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갖고 그때 당시 일제강점하에 슬슬슬 넘어오면서 나중에 뭐가 된 거야. 그러면서 그 53년에 드디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만들어지면서 일제강점하에서 벗어나서 미군정 하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이미 완성된 이후에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미군정 하에서 자 1953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만들면서는 이렇게 대륙법계의 개념이라는 요거하고 영미법계의 개념이 플러스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 뭐라고 그래요? 아니 보안경찰도 있고 협의회 행정경찰도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 경찰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실질,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는 대륙법계에서 나온 거고 형식적 경찰은 영미법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두 개가 짬뽕 돼 있잖아. 그러면서 형식적 경찰에는 국가경찰, 그다음에 국가 개념과 경찰 개념. 그러면서 여기에는 수사 이것도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형식적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그다음에 경직법, 그러니까 경찰법 3조 다 뭐가 있어요. 거기 3조의 7호까지. 그다음에 2조의 7호까지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 권한 행사, 경찰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기타라는 일반 조항까지 두게 되잖아요. 거기 보니까 범죄 수사라고 들어있잖아. 범죄 수사 예방을 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 수사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구분을 할 때 맨날 그러면 뭐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많이 봤잖아. 형식적 의미의 경찰. 그러면 뭘 얘기한다? 경지법 3조, 2조. 그다음에 경찰법 3조. 여기에 다 경찰관의 직무 범위가 형식적으로 써져 있고 거기에는 보안경찰.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래서 보안경찰, 협의의 경찰. 잘 보세요. 협의의 경찰은 경찰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개념이에요? 영미법이에요? 대륙법이에요? 뭐가 막 빠져나가는 거. 그러면 이거는 대륙법계 개념이라고. 그 다음에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보안경찰. 여기 뭐가 들었어? 여기 군사, 사법, 풍속, 외무, 재무. 이걸 제외하고 이걸 빼고 그럼 뭐만 남는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교생, 여기는 교생,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풍속영업에 관한 문제가 여기 살짝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경비.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풍속영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여기에 규제로 넘어갔으니까 점점 협의로 뭐가 빠져나가고 있잖아. 자꾸 여기서 조금 계속 빠져나간다니까 협의로. 그걸 뭐라고 한다? 비경찰화. 이러면 비경찰화 그러면 이건 영미법상 개념, 대륙법상 개념. 영미법상 개념은 아니겠죠. 대륙법 개념이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건축 관련 청, 그 다음에 식품위생 관련 청, 소방 관련 청, 이런 식으로 해양 관련 청, 이렇게 여러 가지 개별 국가기관들이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질서유지 공공에 관련된 거는 여기서 하는 거니까 뭐라고 그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걸 하면서 더불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그래? 좁아진다? 아니면 더불어 한다? 협의경찰. 여기는 아예 대상이 그러니까 교통, 생활안정, 그 다음에 풍속은 빠졌고 식품위생법으로 경비 이렇게 하고 교통, 생활안정, 경비. 하고 여러분 생활안정에 나오죠? 아청법, 선포법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여기 들어가죠. 여기 생활안정에.
그 여러분들의 범위가 교생, 이제 풍은 일로 내려갔고 경비까지만. 그래갖고 이게 7국이라고 하죠. 7국. 강론에 7개 영역. 거기에 관련된 법들 쭉 배우는 거지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된 거 많죠. 일반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거, 교통장 그런 법들 쭉 배우고 또 생활안정에 생활안정에 들어가는 거 아청법, 성폭법 이런 것들. 자, 경비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보니까 경비 또 뭐 여기에 이제 보안 해갖고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보안하고 국가 정보 이거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이렇게 갖고 쭉쭉쭉 보시면 이제는 이거 보안 경찰. 그래서 우리나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보안 경찰과 그 다음에 자 아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써 있거나 또는 경찰법에 써 있는 경찰의 영역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겹치는 구역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전제로 교재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주스 경찰. 자, 경찰 실무 교재인데 이거 아주 따끈따끈해요. 얼마 다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 제가 강의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이해하는 거 조금 하고 나머지는 두 문자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14페이지 경찰의 개념, 대륙법계, 영미법계. 자, 대륙법계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실질적. 영미법계 그러면요, 형식적. 이렇게 대표 선수로 보면 돼요. 지금은 그게 딱 맞진 않아요. 시작은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왜 형식적이란 말을 쓰고 실질적이란 말을 썼냐면 대륙법계는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란트법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좁아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영미법계는 처음부터 국가가 하는 역할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사, 사법, 아니 외무, 재무 이거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사법경찰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서비스업으로 경찰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경찰 개념이 점점 늘어가는 영역이 바로 영미법이니까 어떻게 돼요? 없는 걸 새롭게 만들려면 반드시 법률에 규정을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영미법계에서는 이런 없는 영역을 새롭게 만들면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경찰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고요. 아니 원래 굉장히 크고 있다가 좁혀야 되니까 그럴 때는 뭐 한다? 이거 경찰이 아니야. 이거 경찰이 아니야.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륙법계에서는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다 해요. 사회, 공공복리, 안전을 위해서.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진짜 잠자는 것까지 국가가 다 지정해 준다니까. 심지어는 옛날에 대륙법계에서는 결혼도 국가가 허락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사회복지 아니에요. 복리행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보니까 뭐 재난지원금 주고 노노노노노노노노 그런 개념의 사회복지가 아니에요. 적극적 적용이 뭐냐면 자는 것부터 출생해갖고 죽는 것까지 전부 다 국가가 정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시민혁명 이전에는 강력한 경찰국가 현상. 또 그런 왕이 딱 빠지고 법이 팍 들어오면서 뭐가 되는 거야? 야! 경찰! 좁아져! 왜? 법대로만 움직이게 되니까 소극적 경찰의 개념으로서 그래서 이제 시민혁명 이후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야경국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나타나라고 소극적. 그런 개념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먼저 사법경찰 빼.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크크소 사건. 안 보이는데 그 건물 돕기 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정하지 말라고 너는 문제가 발생하면 뒤처리만 하라고. 그 소극적 경찰. 프랑스도 뒤늦게 자치행정법, 자치경찰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치 권한을 위임받아서 거기서 경찰은 소극적으로 문제 해결만 하면 돼. 다만 풍속경찰. 드디어 보안경찰에 협의의 경찰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자치경찰. 자,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외우라는 거지 뜬금없이 이게 시작점이에요. 이거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대륙법계에서는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라는 넓은 개념이었다고요. 그래서 권력적 수단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때는 왕이 있다. 그러면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법이 한다. 이렇게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경찰 개념이 점점 축소한다. 그러면 대륙법계예요. 자, 그다음에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을 언제 누가 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이때부터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법경찰 나가 너희들 경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지.
오히려 반대해서 대륙법계에서는 영미법계에서는 나가라고 했는데 대륙법계에서는 나가는데 영미법계 들어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밑에 여러분 프랑스 재형벌법전의 가장 큰 개념은 가장 큰 뜻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분리됐다는 뜻이고요. 일본 경찰 규칙 솔직히 말해서 그냥 1875년 또 1894년 전부 다 우리나라 암울했던 시절의 시작점이었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가 그 경찰 제도를 받아들인 게 여러분 강력한 경찰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강력한 왕권을 의미하고요. 강력한 경찰, 강력한 왕권은 강력한 국력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만약에 들어갔는데 그 나라의 경찰력이 세다. 그러면 그 나라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군이 승리를 했잖아. 독일에 딱 들어가고 보니까 이야, 독일의 경찰이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때 당시 아돌프 히틀러 그래갖고 강력한 중앙정권, 중앙집권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한마디 타가면 밑으로 쫙 불란하게 전 국민을 모두게 다 아웃라운지를 다 정해놓고 다 감독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미군이 보니까 이 독일의 힘을 빼는 건 첫 번째 뭐부터 해야겠다? 경찰을 세분화시켜야겠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비경찰. 그래서 건축관련청에게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질서유지 공공의 안정은 니들이 해라. 자, 풍속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질서유지 공공의 안정은 풍속과 관련된 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 공무원들이 해라. 이렇게 빼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게 바로 2차 대전의 독일의 현상이었어요. 자, 그에 반해서 영미법계는 원래 경찰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주민들이 돈 모아갖고 배지 주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치권의 근거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그래서 뭐예요? 생신제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쉐리프라고 하잖아요. 쉐리프가 서비스원 아니에요. 그래서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했다. 뭐예요? 서비스 하는데 뭐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잖아. 서비스.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이 적을 향해서 총을 쏘고 그 다음에 그 적을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했고 협력이다. 경찰 개념의 확대다. 이런 말하면 영미법. 그러면 없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법을 만들어서 쓴다 해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말을 처음 쓰게 된 게 바로 영미법.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 영향은 솔직히 말해서 두 개로 구분하지 마시고요. 두 개로 짬뽕을 하세요. 그래서 자, 일본 영향을 받아서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 미군정 하에서 드디어 무슨 경찰? 사법경찰이 경찰 영역으로 흡수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또는 경찰법에 보니까 범죄 수사를 위해서 또는 예방을 위해서 이런 말이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러면 형식적 그러면 누구 생각하라고요? 영미법.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러면 굉장히 크게 시작한 대륙법. 따라서 보통 경찰기관의 실정법, 제가 그랬잖아요. 법을 만드는 건 영미법에 없는 걸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줄이는 건 없는 걸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쪼개야죠, 자꾸.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처음에는 적극, 소극 다 들어갔다가 일반 권한, 일반 국가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그러다가 이제 적극적인 거 빠지고 소극적인 거 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학문적, 이론적 개념, 아까 얘기했죠? 자, 프랑스는요,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성공한 나라예요. 하지만 옆에 나라 독일은요, 그런 과정이 있다가 제대로 기능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나라는 솔직히 독일이에요. 그래서 실정법을 중시한 건 대륙법계의 형식적 의미의 그러니까 영미법계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서 국가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조직 중심의 경찰, 보통 경찰기관을 법률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국 경찰 제도가 생긴 거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러면 독일의 학문적 여러분 학문의 발달은 다 독일이에요. 독일이 먼저 뭐 했어요? 소극적 이런 말을 썼잖아요.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법경찰, 행정경찰 그 분리만 프랑스가 먼저 했지만 소극적 경찰이라는 개념은 독일에서 학문적, 이론적 개념을 했고 따라서 실질적, 학문적, 이론상 그런 말 나오면 독일 얘기고 한마디로 실질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국가 목적은 제외예요. 경찰은 국가 목적 아니에요. 아까 국가 목적 뭐라고요? 군사, 사법, 재무, 외무 이렇게. 자, 그래서 국가 목적을 제외한 그 다음에 일반 통치권에 기초해서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 따라서 법정경찰, 사법경찰은 원칙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들어가 있다. 특질이 그래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서 비권력적 서비스 자, 그래서 영미법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러면 명령강제, 권력적 그 대신 소극적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소극적 목적의 수사는 제외하고 그러면 바로 독일
크크소. 알겠죠? 자, 프랑스는 지방.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국가는 무관하고요. 그다음에 영미법에서는 국가가 원래 하던 거기다가 경찰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 유동적, 국가별 상이한데 일단 경찰기관이 경찰을 하고요. 군대에서는 국가 사무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양자의 관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냥 다 같다, 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나오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서로 포함 관계, 완전히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걸쳐 있죠.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걸쳐 있죠. 포함 관계는 완전히 둘러싸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함 관계는 계란 안에 달걀 안에 노른자 들어있듯이 이게 포함 관계예요. 하지만 형식과 실질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걸쳐 있는 거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 수사, 정보, 외사, 안보, 비권력적 서비스라는 개념. 아까 영미법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러면 원래는 보안경찰만 있었는데 협의의 경찰 그러면 뭐 생각해야 돼요? 프랑스 지방자치법령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불신검문 조금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이게 강제수사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교량 역할을 하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금 불분명한 흑 한마디로 그냥 검은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닌 회색지대였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염려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아예 불신검문 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 아예 뭐 수사, 뭐 좀 범죄 현장이라면 하겠죠. 범죄 현장 아닌 한 원래 불신검문 자체를 일반 경찰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실제로. 풍속경찰, 요거 지금 현재는 시작은 그랬어요. 풍속경찰이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독일도 받아들이다가 제가 그랬죠. 2차 대전 이후에 다 잘라내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면 우리나라가 광복하고 나서 법을 만들 때니까 우리나라는 독일에 다 잘라내기 시작한 그 시절 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풍속경찰이 처음에 있다가 다 잘라내버렸으니까 이제 사라지는 거지. 식품위생법령 쪽으로. 그래서 비권력적 행위로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마지막 줄에 있는 거예요. 크크소는 외우세요. 뭐 큰 소라고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크크소죠. 크로이츠 베르크 그래서 소극적 경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걸 나중에 바로 받아들여요. 1년 뒤에 크크소 뒤에 1884, 1885 해갖고 지방경찰법 해갖고 만든 게 바로 프랑스였어요. 자,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거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 짧게. 자, 첫 시간이니까 조금 역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앞에는요. 대부분 역사적인 얘기나 배경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로 하거나 그거 나 몰라 그냥 암기로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 문자 따서 대부분 다 암기하신단 말이야. 뭐 생신제, 크크소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군사, 외무제무 이렇게 외우잖아. 그래서 군사니까 군사들하고 사회, 사법 그럼 외무제무 이거는 국가 경찰행정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형식적 경찰은 다 들어갔다니까. 그냥 조문에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영미법계. 그러면서 이제 범죄수사도 들어오고 이렇게. 자, 경찰의 분류.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는데 이제 그랬던 거야. 첫 번째 나온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류. 요게 어느 걸 기점으로 했다? 바로 형과 아까 죄와 형벌법전 프랑스 요걸 기점으로 한 거예요. 죄와 형벌법전을 기점으로. 그래서 죄와 형벌법전인 요걸 기점으로. 그래서 179 요 사건 때. 그러니까 란트법이 1794고 죄와 형벌법전이 1795니까 여기서 좀 줄어들고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첫 번째 사법경찰과 그다음에 행정경찰로 분리된 거죠. 사법경찰 그냥 범죄수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행정경찰 그러면 넓은 의미의 행정경찰에는 보안경찰과 풍속경찰 같은 이런 협의의 경찰도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 광의의 행정경찰, 보안경찰, 협의경찰. 그러니까 이제 광의의 행정경찰, 그건 사법경찰 말고 행정경찰만 얘기할 때 아까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보안경찰 말 그대로요. 여러분 보안경찰 아까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교생, 원래는 풍경인데 이제 풍은 좀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통, 생활안정, 그 다음에 풍속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경비까지. 근데 풍속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협의 행정경찰 뭐예요? 건축. 그 다음에 제 친구가 금융감독원에 조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인데 조사관, 걔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무슨 금융감독원 직원이 무슨 수사권이야? 상급이거든요. 근데 수사권이 있는 거야.
물어봤더니 그게 바로 일종의 지금 와서 보니까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건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아요. 소방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협의 행정경찰, 그냥 다른 말로 비경찰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협의 행정경찰 1번 건축, 영업, 위생, 철도, 금융 부수적으로 경찰 작용을 하는 거죠.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 그러면서 조직상 보통 경찰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조직법상 경찰관이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인데 더불어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도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비경찰화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의는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이 들어가지만 보안경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의 경찰 그러면 보안경찰, 협의의 경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경찰이 포함돼도 실질적. 광의의 같은 말이고. 자, 비경찰화. 여러분 경찰 영역에서 빠진다 이런 뜻이고요. 경찰관 영역에서 빠진다. 비범죄화. 그러니까 유죄, 무죄에서 빠진다. 어떻게 해요? 원래는 뭐 범죄인데 벌금인데 그래 범칙금으로 빠지잖아요. 범칙금 전과 기록이 안 남아요. 왜? 전과 기록이 안 남아야 비범죄화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저 최근에 뭐 간통죄 폐지되고 낙태죄 폐지되고 솔직히 뭐 낙태죄 사람을 죽이는 건 처벌해야죠. 다만 인부의 자기결정권이 없이 무조건 처벌해서 처벌이 너무 가중하다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경찰 발동 시점이 발생한 사고를 기점으로 사전이냐 예방, 사후냐 그러면 장애 발생했으니까 치워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방 경찰, 진압 경찰, 또 평시냐 비상시냐. 비상시는 여러분한테 좋은 건 아니죠. 계엄이라는 한마디로 경찰력이 경찰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병력으로 경찰력을 대신하는 거. 그게 비상경찰 아니에요? 계엄. 특히 비상계엄. 경비계엄은 따지지도 마시고요. 평시경찰은 그냥 경찰관 또는 협의의 경찰 이렇게 활동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의 내용 한마디로 실질, 본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과 질서벌로 인한 과태료는 실질이 둘 다 침입적이고 제재예요. 다만 제재인데 여기는 전과 기록이 남고 하나는 전과 기록이 안 남아요. 범죄는 전과 기록이 남고 질서벌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둘 사이에는 본질은 같은데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 이분 잘 해놓죠. 이 측 좋은 거죠. 경찰 활동의 질보다는 정도 차이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도 차이가 전과 기록이 남을 만큼 중대한 법익을 침해했느냐, 경미한 사유로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 법익을 침해했느냐에 따라서 정도 차이에 따라서 범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질서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질서경찰 또 일반적으로 경찰은요 범죄는 사법경찰이니까 보안경찰 안에서는 질서경찰 그다음에 봉사경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질서경찰은 솔직히 말해서 제재예요. 서비스 이건 제재가 아니죠. 도와주는 거죠. 나이 드신 분 길 안내해 주거나 날 뜨거운 날 거리에서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좀 휴식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을 봉사경찰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권한 책임 소재에 따라서 요즘에는 많이 복잡해졌어요. 갑자기 이제 폭우가 많이 지면서 국가 경찰력의 한계 어쩔 수 없어 막 진짜 112도 떼야지. 그다음에 바로 또 신고 들어오면 떼야지. 또 거리 질서, 교통 질서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교통 질서, 생활 안전 이런 것들 또는 청소년 이런 것들은 어디로 뺀다? 그래서 자치 경찰로 빼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한다? 112. 그다음에 범죄.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대상 3으로 직접적으로 써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국가경찰이라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은 지역별로 나누느냐 전국 단위로 하느냐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래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업무에 관한 법률도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국가경찰, 자치경찰 업무에 관한 법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건 그대로 보시면 돼요. 법에 써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만의 고유한 영역에 해당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지방도 지방하천 그러니까 교통 그다음에 생활안전 그다음에 청소년 이런 것들 여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로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거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지만 전국을 통일적으로 이런 말 나오면 국가경찰.
그래서 전국적. 그래서 다른 조직과 통합되고 원활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국 경찰로 해버리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없고, 지역 경찰로 해버리면 전국 단위로 뭔가를 해야 될 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 당연히 단점이 나오죠. 자, 그래서 기타 중요 판례 있는데 블랑코, 뭐 나올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배상법에 시초가 됐던 거. 그다음에 맵 판결, 맵 아시죠? 맵팩 아시죠? 맵팩 뭐예요? 아 이거 불법적인 거 아니야? 왜 남의 거 다 쳐다보고 그래? 그래서 아닌 척하고 앉아 있잖아. 맵팩은. 그래서 뭐라 그래? 별건 수사, 맵팩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에스코베도 그러면 에스코 어떻게 보면 이게 안내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의 조력을 못 받게 했잖아. 그게 바로 접견금토권 침해, 에스코베도. 그다음에 미란다는 아시죠? 미란다 범죄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도망다니는데 길 가다 반겨라는 거지. 너무 흥분했어. 2계급 특징이야. 그래갖고 막 흥분해갖고 막 그냥 조사 겁나 잘해갖고 증거를 다 찾아갖고 검찰청에 딱 갖다 놔갖고 기소 빡 했는데 판사님이 모두 신문하면서 몇 월 며칠 어디서 범죄 저지르고 뭐하고 몇 월 며칠자로 체포됐는데 그때 당시에 너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체포구속 적부 심사할 수 있으며 무기권 행사할 수 있다는 말 들었어? 그랬더니 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너 그 말 안 들었어? 그러면 촉부철 천칙을 중요시하는 미국에서는 야, 그 위에 나머지 다 독수독과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독나무에선 독염을 열린 거니까 나머지 다 독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폐기. 그럼 뭐야?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잊지 말자 미란다 사건. 그래서 미란다 원칙. 그러니까 고지 잘하라고요. 디토 판결은 행정법에서 나오죠. 자, 개인 행정 개입 청구권. 한마디로 재량형으로 수축한 사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 사람들 다 죽으려고 그래. 막 정신질병 생기고. 그러니까 판사한테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야, 밤에 새벽에 꺼! 라고 했던 사건. 바로 사람들이 죽어나갈 만큼 생명, 신체, 재산상 급박한 위험이 발생. 다른 방법은 도저히 존재하지 않을 때 국가가 나서서 너 나가! 라고 해서 반드시 국가 행위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걸 행정개입 청구권. 바로 시초가 띠토 판례. 김신조 사건은 아실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띠토 판례처럼 예방적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손해배상 소송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개입 청구권을 행결했다라는 우리나라 판례. 1971년 대법원 판례였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제 간단한 개념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 잡고 얘기하는데 첫 시간이니까 인사차 조금 역사 얘기를 좀 했어요. 앞으로는 좀 줄일게요. 간단하게 핵심적 강의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